여러분, 뜨거운 걸로 차가운 걸 만든다?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? 상식적으로는 좀 이상하게 들리죠? 근데 바로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. 오늘 그 기계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아니, 대체 어떻게 열을 써서 뭔가를 차갑게 만들 수 있을까요? 진짜 불가능해 보이잖아요?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이 생각보다 훨씬 더 우아한 과학 속에 숨어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여름마다 쓰는 그 에어컨 있잖아요. 사실 이게 좀 역설적이에요. 더위를 식히려고 엄청난 전기를 쓰는데 그 과정에서도 다른 열이 나오고 전력망에도 부담을 주거든요. 그러니까 열을 잡으려고 또 다른 열을 만들어내는 셈인 거죠. 그런데 만약에 이런 역설을 피할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? 열을 골칫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해결의 열쇠로 쓰는 거죠. 네, 그런 아주 똑똑한 기계가 있습니다. 바로 흡수식 냉동기라는 건데요.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, 핵심은 바로 엔진에 있어요. 일반 에어컨은 전기를 먹는 전기 압축기를 쓰죠. 하지만 흡수식 냉동기는 좀 특이해요. 열로 돌아가는 열압축기를 씁니다. 그러니까 연료가 전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열이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 놀라운 기계는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? 그 마법의 비밀은요,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두 가지 물질, 이 둘의 영리한 조합에서 시작됩니다. 그 주인공은 바로 물하고 리튬 브로마이드라는 소금 용액입니다. 간단해요. 물은 실제 냉각을 담당하는 선수고요. 리튬 브로마이드는 수증기를 엄청나게 잘 빨아들이는 아주 강력한 소금 스펀지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. 물을 섭씨 5도에서 끓게 만들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? 100도가 아니라 단 5도에서요.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? 비결은 열이 아닙니다. 오히려 정반대예요. 압력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버리는 거죠. 이 기계 내부는요, 우리가 느끼는 바깥 공기 압력의 1%도 채 안 돼요. 그러니까 거의 완벽한 진공 상태인 거죠. 바로 이 극단적인 저압 환경 때문에 물의 끓는 점이 100도에서 무려 5도까지 뚝 떨어지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. 자, 그럼 이 놀라운 원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시원한 냉기를 만들어내는지 그 4단계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? 이 과정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. 증발, 흡수, 재생, 그리고 응축. 이 4가지가 계속해서 빙글빙글 도는 순환 구조인 거죠. 간단히 말하면 물이 끓으면서 주변을 시원하게 만들고 그 수증기를 아까 말한 소금 스펀지가 쫙 빨아들여요. 그 다음에 외부 열로 스펀지를 짜서 물을 분리해내고 그 물이 다시 액체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한 단계씩 자세히 들여다볼게요. 첫 번째 단계는 증발입니다. 아까 말한 그 진공 상태의 증발기 안에서 물이 뿌려지면요, 5도라는 낮은 온도에서도 바로 보글보글 끓기 시작해요. 그러면서 주변의 열을 싹 흡수해버리죠.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시원한 냉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만들어진 수증기는 그럼 어디로 갈까요? 바로 옆에 있는 흡수기로 이동해서 기다리고 있던 소금 스펀지, 즉 리튬 브로마이드에 쏙 흡수됩니다.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. 이렇게 수증기를 계속 없애줘야 증발기가 계속 진공 상태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. 이제 3번째 단계, 재생인데요. 바로 여기서 외부의 열이 쓰입니다. 물을 잔뜩 머금어서 묽어진 소금 스펀지를 뜨겁게 가열하는 거죠. 이건 마치 물에 젖은 스펀지를 꽉 짜서 물을 빼내는 것과 같아요. 이렇게 해서 물과 스펀지를 다시 분리하고 둘 다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 4번째, 응축 단계입니다. 아까 그 스펀지에서 끓어서 나온 뜨거운 수증기 있죠? 이걸 다시 차갑게 식혀서 액체 상태의 물로 되돌리는 거예요. 이제 이 물은 다시 증발기로 돌아가서 이 모든 사이클을 처음부터 반복할 준비를 마쳤습니다. 완벽하게 닫힌 하나의 고리가 완성된 거죠. 아니,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똑똑한 기술인데 왜 우리 집 에어컨은 이런 방식이 아닐까요? 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거죠? 그 대답은 바로 효율성에 있습니다. 보통 COP, 그러니까 성령 계수라고 부르는데요. 쉽게 말해서 투입한 에너지로 얼마나 시원하게 만드느냐, 그 가성비를 따지는 수치예요. 그런데 순수하게 전기 효율만 놓고 보면요, 우리가 쓰는 일반 에어컨이 사실 압도적으로 효율이 좋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. 만약에 연료, 즉 열이 거의 공짜라면 어떨까요? 예를 들어
공장에서 그냥 버려지는 뜨거운 폐열을 연료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? 바로 이럴 때 흡수식 냉동기가 진가를 발휘하는 겁니다. 공장에서 나오는 폐진기나 대규모 태양열 발전소, 또 병원이나 대학 캠퍼스처럼 자체 발전 시설이 있어서 열이 남는 곳들, 이런 곳에서는 버려지는 열을 재활용하니까 훨씬 경제적이고 또 친환경적인 대안이 되는 거죠. 하지만 이렇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. 이 우아한 기계에도 치명적인 약점, 말하자면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거든요. 그게 뭐냐면 바로 결정화 현상이에요. 아까 그 소금 스펀지 역할을 하는 리튬 브로마이드 용액이 너무 진해지거나 혹은 너무 차가워지면요. 이게 소금 결정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려요. 그럼 기계 안에 파이프가 꽉 막혀서 모든 게 멈춰버리는 거죠. 마치 꿀이 차가운 데서 굳어버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기계를 멈출 때 아주 특별한 절차를 거칩니다. 바로 희석 운전이라는 건데요. 용액이 굳지 않도록 일부러 묽게 만들어서 다음에도 문제없이 다시 켤 수 있게 준비해두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. 전 세계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고 애쓰는 지금, 어쩌면 우리가 그냥 버리고 있는 바로 그 열을 동력으로 삼는 이 19세기의 낡은 기술이 오히려 우리 미래의 지속가능한 냉방을 위한 아주 중요한 퍼즐 한 조각이 될 수는 없을까요?